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63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라이 오토의 뮌헨 올림픽 파크입니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국제주의 양식의 박스형 메스 디자인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막구조이며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건축가가 바로 프라이 오토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와 철, 유리라는 새로운 건축 재료를 내세운 현대 건축 사조입니다. 그 경험은 새로운 건축 재료와 그에 따른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 다양한 도전 중 하나가 바로 막구조였고, 그것을 현실화한 것이 바로 프라이 오토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이었습니다. 프라이 오토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은 현대 건축사에 있어서 모더니즘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만 뮌헨 올림픽 경기장만큼 임팩트 있는 후속 작품들을 오토는 더 이상 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뮌헨 올림픽 경기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 쓰였던 오토의 올림픽 경기장은 이제 뮌헨 시민들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공원, 즉 올림픽 파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올림픽 파크를 보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쿱 히멜 브라우의 BMW 벨트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답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대로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BMW 벨트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올림픽 파크가 있었습니다. 현대 건축사를 배울 때 뮌헨 올림픽 경기장은 일종의 임시 경기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넘게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위성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을 점차 동시간대에 다른 나라에서 보는 기술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높은 방송 타워탑이 필요했죠. 그 기술 발전의 상징이 바로 올림피아 타워입니다. 올림픽 파크 바로 근처인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패스. 뮌헨 올림픽 파크는 일종의 도시 축제 같은 것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축제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뮌헨은 1992년에 처음 방문했고 2014년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도에도 들러서 모두 3번을 방문한 도시인데 올 때마다 머무는 숙소들이 달라서 그때마다 분위기가 달라 정확히 이 도시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3년 때 답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가로운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현대 건축사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늘에서 뮌헨 올림픽 파크를 찍은 사진밖에는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실제 막구조가 지붕이 된 실내 경기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여기에 와서 올림픽 파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할 말이 없죠. 왜 올림픽 파크를 임시 건물로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저 막구조가 천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 천이 아니라 아크릴 유리를 이어서 만든 것이더군요. 강철 케이블과 아크릴 유리를 이용한 막구조, 언제나 과거에 없는 새로운 건축을 도전하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는 당연히 엄청 끌리는 건축 재료와 구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여 년 전의 건물이 아직도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8년에 지어진 올림픽 경기장 철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던데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뮌헨 올림픽 파크 전체 디자인을 한 건축가는 군터 베니시이고요. 프라이 오토는 건축구조 엔지니어로 참가하여 막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뮌헨 올림픽 파크는 프라이 오토의 뮌헨 올림픽 파크가 아니라 베니시의 뮌헨 올림픽 파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조 엔지니어링의 이름이 건축 작품의 주인이 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렌조 피아노나 리차드 로저스, 노먼 포스터 모두 사실 구조 엔지니어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작품에 구조 엔지니어링의 이름이 안 붙고 건축 전체를 디자인한 건축가의 이름이 붙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과 영화는 매우 비슷합니다. 영화도 감독의 노름이잖아요. 영화의 성공은 배우와 연기, 시나리오, CG 기술 등이 모두 아우러져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그래서 한 영화 작품을 어떤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도 똑같습니다. 한 건축 작품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이니, 그가 직접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가 직접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 건축 작품은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한 건축가 이름이 맨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뮌헨 올림픽 파크는 건축가가 아닌 구조 엔지니어였던 퍼라이 오토 이름이 맨 앞에 옵니다. 그만큼 처음 올림픽 파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바닥 고정 구조를 보세요. 그 엄청난 아크릴 유리막 구조를 안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는 그 이전 과거 건축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프라이 오토가 건축가로서 뮌헨 올림픽 파크 이후 특별한 작품이 없는 것도 그가 구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뮌헨 올림픽 파크 경기장 내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뮌헨 올림픽 파크의 공공 수영장입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물을 빼놓았는데 여기서 수영 강습을 한다는 그런 팜플렛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수영장 위에 거대한 텐트를 쳐놓은 것 같네요. 수영장 내부 천장은 아크릴 유리 막 구조가 위에 있고, 그 아래는 제가 처음 올림픽 파크를 배웠을 때 재료가 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캠퍼스 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구조를 지탱하는 텐트폴입니다. 정말로 거대한 텐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텐트폴만 꽂아 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저렇게 보수용 사다리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건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1970년대에 꿈꾸었던 21세기 현대 건축의 모습은 결국 디지털 건축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2014년 뮌헨 답사가 즐거웠던 것은 20세기 현대 건축의 한 획을 그었던 뮌헨 올림픽 파크 이외에 20세기 현대 건축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BMW 벨트와 알리안츠 아레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파크와 BMW 벨트는 바로 붙어 있고요. 알리안츠 아레나는 좀 멀리 있습니다. 쿠피멜 블로우의 BMW 벨트는 프랑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과 함께 21세기 디지털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작입니다. BMW 벨트는 건축물도 멋있지만 여기에 전시된 BMW 자동차를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BMW 벨트도 조만간 컨텐츠로 만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 2년 후에요. 헤르조그 앤드 무롱의 알리안츠 아레나는 정말로 여기 축구 경기가 열릴 때 오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 경기장 바깥쪽의 벽이 조명이 켜지면서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경기가 없을 때 오면 정말 썰렁하더군요. 정말 우연하게 보게 된 프라이 오토의 뮌헨 올림픽 파크였지만 그 우연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 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